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G70과 GV70에서 했던 것처럼 스팅어를 가성비 있게 구입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가격이 많이 인정받는 옵션까지 넣으면서 견적을 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팅어 마이스터가 출시한 지가 좀 돼서 왜 이걸 이제야 올리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이 영상을 요청해 주신 구독자분도 계셨고, 제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스팅어 마이스터를 보니까 진짜 관심이 많이 가고 타고 싶은 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감가 안 되게 옵션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팅어에 대해서 가볍게 트림간 차이 살펴보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추가해야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 홈페이지 여기 온라인 견적 내기에 들어와서 밑에 스팅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은 가장 먼저 골라야 되는 것은 2.5 터보를 고를지 3.3 터보를 고를지 엔진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3.3 터보 같은 경우는 6기통에 거의 400마력에 가까운 엄청난 고성능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3.3 터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자동차를 독삼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최소 7, 8천만 원 이상 거의 1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비슷한 사양의 엔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3 터보는 신차로 구매하기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고가에서 감가율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 말은 3.3 터보를 구매하실 분들은 중고차 쪽으로 눈을 돌리면 굉장히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오늘 영상의 취지는 가장 감가 적고 가성비 좋게 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 어떻게 옵션을 넣어야 될지 말씀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3.3 터보보다는 2.5 터보를 중심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 터보 엔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될 게 트림입니다. 자, 제가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각각의 트림에 어떤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여기 가격표를 보시면 일단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소비세 3.5%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에 들어와 있는 옵션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 스팅어 깡통, 그러니까 플래티넘 트림에서는 HDA를 포함한 모든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토홀드라든지 차선 유지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안전장치 관련 옵션들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차량이 중고가에서 감가 비율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준 것은 기아를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충돌 방지 같은 안전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들은 보험료가 1년에 10만원, 20만원 정도 더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실 때 중고가 방어율도 좋고 또한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 그리고 안전 관련 기능들은 꼭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 이번 기아 스팅어에서는 깡통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8인치에서 10.25인치로 커진 유보 내비게이션도 기본 제공이고요. 또 이번에 사실 제네시스에서도 기본 깡통 트림에서는 대부분 천연 가죽을 쓰지 않고 인조 가죽을 쓰는데, 물론 천연 가죽이 인조 가죽보다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팅어에서는 깡통에도 천연 가죽 시트를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1열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기본이고요. 뒷좌석에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3존 오토 에어컨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주차 센서, 그리고 방음에 큰 도움이 되는 1열 옆 유리의 이중 접함 차음 글라스, D컷 가죽 스티어링 휠과 기계식 LSD가 기본입니다. 이번에 스팅어에서 기계식 LSD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GV70 같은 경우도 기계식 LSD는 기본 옵션이 아닌 스포츠 트림을 추가해야 들어가는 옵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LS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가 예를 들어 커브를 돌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는 움직이는 전체 거리가 다르겠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전체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정해주면서 전체적인 구동력이라든지 핸들링 성능을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L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랙 주행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험로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후륜 구동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만 사실 시내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넣어준다니까 개 이득이긴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스팅어 깡통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이렇게 그냥 사면 될까요? 아니죠. 생각해보면은 빠진 옵션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살펴보면 파워 전동 트렁크,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는 그래도 웬만한 좀 비싸게 주고 산 차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옵션인데 이만큼은 빠져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 뭐냐면 여기 위에서 말한 모든 옵션은 컴포트 하나만 추가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컴포트 안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래티넘 트림에 컴포트만 추가하면 사실상 필요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있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플래티넘 트림으로 구매를 하시면 실내는 무조건 검정 색상만 가능합니다. 브라운 시트는 2.5 터보에서도 마스터즈 이상 가야 선택할 수가 있고 레드 색상은 무조건 3.3 터보 이상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플래티넘 트림의 실내 블랙 컬러 시트가 과연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플래티넘 트림에서도 컴포트 옵션만 추가하면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스터즈 트림에는 과연 어떤 게 들어있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스터즈 트림에서는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플래티넘 트림보다 344만원 더 비용이 비싼데요. 그만큼 어떤 게 더 들어있나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컴포트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88만원 상당의 스타일 옵션이 들어있는데 이건 휠이 19인치로 커지면서 미쉐린 타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또 아우디처럼 램프가 턴 시그널 램프로 바뀌게 됩니다. 마스터즈가 플래티넘보다 344만원이 비싼데 컴포트랑 스타일 옵션이 총 216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스터즈가 플래티넘보다 128만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액인 128만원만큼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외장이나 내장 디자인,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트 색상을 블랙이 아닌 브라운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고 시트의 재질 자체도 천연 가죽에서 퀼팅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되게 되고 그 외에는 뭔가 잡다한 실내 고급화 과정들인데요. 여기저기 스티치가 추가된다든지 센터 콘솔에 알루미늄 커버가 추가된다든지 등등 세세한 고급화 과정까지 합쳐서 총 3번부터 6번이 128만원의 가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티넘 트림에는 없는 마스터즈 트림의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번 옵션, 즉 컴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들이 나중에 중고가로 되팔 때 과연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스타일 옵션, 즉 휠 사이즈가 18에서 19인치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 중고차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이점이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연비는 줄어들게 되고 중고차 시장은 가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휠 사이즈를 올린 이유는 외관 디자인 때문이거든요. 사실 휠 사이즈가 커지면은 승차감도 그만큼 별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스터즈 트림에서 얻을 수 있는 2번부터 6번 옵션은 결국 디자인,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측면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세세한 심미적인 디자인을 위한 외장, 내장 디자인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나중에 중고차로 차를 되팔 때 대부분 가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브라운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결국 마스터즈 트림에서 컴포트 옵션을 제외하고는 216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216만원 중에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선, 그러니까 거의 방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마스터즈 트림을 선택하지 않고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이시면 실제로 구매하신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2.5 터보의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차량의 색상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중고가 방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중고가로 되팔 때 가장 인기가 있는 색상은 국산차, 해외차, 그리고 SUV와 세단을 막론하고 흰색과 검정색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팅어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간색 색상이 일단 가장 많이 팔린 색상이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색상들의 차량들이 출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팅어 차량 자체가 흰색이나 검정색을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고령의 분들이 이용하신다기보다는 30대의 젊은 오너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색상들 모두 인기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팅어에서는 색상을 고르는데 중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고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팅어의 딥 크로마 블루 색상이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진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딥 크로마 블루를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G70이나 GV70 고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운 컬러나 레드 컬러가 이런 스포츠성 세단에서는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2.5 터보 플래티넘에서는 블랙 색상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옵션 고르는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앞에서 컴포트 옵션은 무조건 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 혹시 다른 옵션이 추가할 만한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최종적으로 고르기 전에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옵션 중에서 나중에 중고로 차를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높은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안전 관련 옵션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들이 굉장히 감가 방어율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선루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루프가 가격이 80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상 80만원 중에서 3년 뒤에 이 차를 중고차로 판다고 하더라도 거의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감가 방어율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옵션을 3년 동안 거의 20-30만원만 지출을 하고 타게 된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차량 옵션을 선택할 때 물론 선루프가 필요 없는 분들은 당연히 안 넣는 게 맞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넣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고가 감가 방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옵션들은 대표적인 편의 옵션들, 예를 들어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기본적인 편의 옵션들은 중고가 방어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옵션들은 이미 컴포트 옵션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옵션 고르는 영상이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옵션은 딱 이만큼만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도 남은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스타일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 사이즈가 커지는 옵션이고 휠 사이즈는 중고가 방어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퍼포먼스 옵션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승차감을 올려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레드 캘리퍼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도를 주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브렘보 브레이크급의 브레이크가 거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브렘보 브레이크 둘 다 고장이 나거나 나중에 정비를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런 옵션들은 중고가 방어율이 굉장히 좋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유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를 고를 때는 무조건 빼야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80만원 상당의 모니터링 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옵션의 구성품은 자, 첫 번째로는 7인치 칼라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현대차에 달려있는 12.3인치 디지털 풀 클러스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속도계와 RPM계는 아날로그로 그대로 있는데 가운데 부분 LCD만 7인치로 좀 커지는 옵션입니다. 거의 아무 필요가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모니터링 팩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게 한 번 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HUD, 그리고 좀 운전이 서투르거나 골목골목 좁은 길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레인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이 아닌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HUD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또 주차를 할 때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기보다는 백미러를 직접 보면서 주차를 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옵션들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HUD에 이미 너무 적응이 돼서 앞으로 HUD 없는 차는 타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스팅어 같은 작은 차도 주차를 하기 너무 어렵다, 자기 주차 실력을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달린 모니터링 팩을 고르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선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격이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은 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옵션들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치 등과 다르게 감가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옵션들이 감가 방어율이 80%다 라고 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HUD나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는 감가 방어율이 한 20-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패키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시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넣는 걸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렉시콘 사운드는 나중에 중고차로 차를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거의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가격도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음향 옵션을 고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륜 옵션입니다. 사륜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후륜 구동 계통의 차량에 대해서 옵션을 고르면 항상 댓글로 달려요. 너가 후륜차 타봤냐? 사륜 안 고르면은 요즘같이 눈 많이 올 때 너 집 못 가고 바퀴 헛돌고 막 사고 나고 그런다. 무조건 골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사륜 옵션을 고르지 않을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륜 옵션은 나중에 중고차로 차를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옵션이 230만원인데 거의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 사륜 구동이 전륜 또는 후륜 구동보다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차 중량이 150kg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가 2, 3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사실 공차 중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륜 구동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발생한 구동을 앞이나 뒤로 한 번 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옮기는 과정 속에서 구동 저항이란 것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어떤 에너지를 전달할 때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사륜 구동이 전륜이나 후륜 구동 계통의 차량들보다 일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폭설이 올까 말까 한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사륜이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눈이 폭설이 온다면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륜보다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서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빙판길에서 사륜을 타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두 발로 걷는 거냐 네 발로 걷는 거냐 이 정도 차이의 안정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거는 저희가 맨발로 빙판길을 걸어 다니냐 아니면 아이젠을 신고 걸어 다니냐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정말 우리나라에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정말 많이 와서 몇 주 동안 길이 꽝꽝 얼어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륜을 추가할 것이 아니고 타이어를 꼭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감가 방어율, 연비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사륜이 빙판길에서 그렇게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륜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옵션 선택을 마치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개소세 3.5% 인하 기준으로 4,670만원 정도의 스팅어 2.5 터보 차량이 출고되게 됩니다. 제가 플래티넘 차량 실물을 본 입장에서 이 정도면 고급감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버전 스팅어 마이스터의 가성비 옵션 고르기 영상이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고차로 차량을 되팔 때 감가가 안 되는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만들다 보니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